네, 영화를 수다로 만나는 시간, 영화보다 수다. 네, 오늘은 그 숨가쁜 청춘이 외치는 절규를 담은 영화, 거인이라는 영화죠. 2014년도에 개봉한 거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거인을 얘기하려면은 어떤 그 김태형 감독을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김태형 감독은 그 탕웨이와 결혼한 그 김태형은 아니고요. 28살의 아주 어린 실력파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그는 이제 2010년도에 칸 영화제에 초청되었죠. 얼어붙은 땅을 통해서 이 세계적 영화제에 초청돼서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고요. 거기서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욕망과 윤리의 경계에서는 어떤 소년의 갈등의 날것이 그대로 산 작품이라는 어떤 찬사를 받기도 했죠. 그 이후에 뭐 밤벌레, 도시의 밤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이어왔고요. 마침내 그의 지난 영화들을 결산하듯이 이 가슴으로 우는 영화인 거인을 28의 나이에 젊은 통찰력과 정서로 완성해냈습니다. 그 거인은 어떤 무능한 부모를 떠나서 그룹홈에 사는 어떤 17 소년 영재의 순찬 인생을 담고 있는 영화죠. 아마 이 영화는 이제 어린 시절에 겪을 수 있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과 그 안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청춘의 위태로운 모습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아이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영화가 아니라 기성세대의 반성과 참회 그런 것을 넘어서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 성장 영화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어른들의 시선에 의해 짜깁게 된 어떤 아이들의 주어진 고통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좀 거부하고요. 최대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서글픈 영화감을 끌어안고 싶었던 어떤 감독의 메시지가 그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천천히 영화를 살펴보면요. 일단 그 거인, 제가 개인적으로 거인을 보고 나서 어떤 거인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 영재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건 이제 그 안에서 영재를 어떤 극도로 끌어낸 최우식이라는 배우 때문일 건데요. 그 낳아준 부모는 밀어내고 어떤 키워준 집에서도 내몰리게 되는 어떤 그런 위기, 신부가 되겠다고 거짓 꿈을 고하면서 양심과 도덕 따위 외면하는 모렴치한 인간이면서 그런 속물이 되어가면서도 아슬아슬한 선 넘지 않는 불안한 상황에 동생마저 어떻게 이제 떠맡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폭발하고 마는 그 삶의 그늘진 감정을 맞닥뜨리며 그것을 소화해야 하는 어떤 영재라는 캐릭터는 그 어쩌면 우리 시대의 청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집약적이고 함축적인 인물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영재라는 인물은 타락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배우는 그 상황의 위태로움을 여과없이 보여줘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캐릭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불안한 청춘기를 겪는 영재를 관객에게 공감시킬 수 있게 만든 힘의 배경에는 바로 이 배우 최우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재에 관한 세심하고 본능적인 해석을 통해서 어떤 세심하고 호소력 짙은 열연을 보여줬던 최우식이 현재 뭐 TV에도 그 호구의 사랑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얼굴을 비추고 있죠. 사실 이 배우가 정말로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귀여운 마스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진지한 연기를 할 때는 그 호소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거인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계속 유지해 놓는다면 영화계에서 분명 큰 배우가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죠. 또 다시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서요. 그 영화의 그 굉장히 이중성의 자욱함이 영화를 지배하고 있는데, 일단 영화 이제 시작부터 어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부를 떠는 어떤 영재의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고요.
그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원의 원장 부부는 이제 앞뒤가 다르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것들로 이중성을 또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불편할까봐 보육원에 팻말을 달지 않는다고 이제 말했던 원장 부인의 말을 뒤집듯이, 영화 마지막에 이제 영재가 떠나기 위해서 문 밖을 나설 때 보육원에 팻말을 달아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이들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 아버지 또한 자식에 대한 책임감 없으면서 어떤 교회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영재를 위하는 척 이중성을 보이고요. 여러 교회를 전전하면서 그들의 후원을 위해서 가식적인 믿음을 내비추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모성애의 상징으로 비춰져야 될 영재의 엄마마저도 자식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결국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떤 이중성을 보입니다. 이처럼 이제 영화 내내 가식을 뒤집어 쓴 군상들이 영화를 지배하면서 현 시대의 그릇된 자아상들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죠. 예, 거인에서는 신발을 훔치는 어떤 장면, 그 영재가 신발을 훔치는 장면과 미사를 하는 장면의 교차, 그리고 도와달라는 범태에게 매몰차게 하는 장면과 찬송가를 부르는 장면의 교차, 이런 교차 편집을 통해서 그 영화의 어떤 소년이 가식과 이기심으로 뭉쳐진 영재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한 요한 사이를 오가면서 숨가쁘고 가슴 졸이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다가 이런 소년이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이중적 삶을 살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에는 어떤 영재를 둘러싼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영재의 삶을 무겁게 만든 요소들을 이리저리 많이 배치하지만은 그것들을 굉장한 부당한 폭력이라든지 굉장한 어떤 부당함으로 물들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육원을 돌보는 원장의 경우에도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특별히 뒤로 나쁜 짓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이 아닌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죠. 그리고 성장 영화에서 흔히 나올 법한 어떤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조차 생략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이 영화가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영재의 부모는 물론 그 보육원의 원장, 그리고 학교의 담임 선생님, 심지어 교회의 신부까지도, 성당의 신부까지도 행동과 말투에서 상대방을 어떤 배려하고 있다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영화에서 줄곧 얘기하고 있는 어떤 무책임이라는 범주에는 바로 이 주위를 둘러싼 이 어른들에게 잔재하는 무관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선정성 없이 묵묵히 나오는 무관심만으로도 이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에게 바로 불편함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를 착하고 순수한 청년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었고요. 영재의 삶의 무게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 역시 존재하지 않았고요. 바로 이런 환경이 영재의 삶을 지배하면서 그를 굉장히 숨가쁘게 만들고 있었고, 영재의 이중적 태도는 이런 혹독한 무관심에서 피어난 어떤 살기 위한 생존의 끈이었던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었던 점이 어떤 보육원에서 눈치를 봐가면서 악착같이 버티는 어떤 영재의 모습들에서 행동과 이중성이죠. 행동과 이중성이 묻어나는 그런 행동들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직장에서 버티는 어떤 현대인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는 점이 이 영화에서 좀 재밌게 비춰졌는데요. 어쩌면은 뒤처지지 않으려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행하는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영재의 행동들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포인트는 바로 나에게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존재여야만 하는 가족이 어색하고 차가운 존재로 비춰진다는 점입니다. 가장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존재가 어떤 짊어진 책임을 포기하면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어떤 불편함 이상의 감정이 들도록 만들죠.
바로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모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인데요. 이 책임이라는 것이 바로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서 생긴다는 점에 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제 왜 영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불편한 상황에 머물러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인데요. 영화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영재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계속 갈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무책임한 집이 아닌 정말로 책임을 가진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재는 부모에게 책임을 끈을 놓지 말라고 계속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영화 내내. 영재가 극도로 동생을 보육원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영재의 부모에 대한 책임의 꾸짖음일 수도 있어요. 관객들은 강압적인 책임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서 나온 책임을 지라는 어떤 영재의 절규를 절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제목 거인은 영화의 주인공인 영재 그 자신입니다. 포스터에 있는 아픈 만큼 큰다라는 글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인이라는 것은 아픔에 비례되는 어떤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영재는 자신이 처한 아픔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거인으로 성장해버려서 어디에도 속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 거인으로 살기에 좁아터진 이 세상이 너무 갑갑하기 때문인데요. 그 세상에는 많은 어른들의 무책임, 무관심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고 그것이 그들을 거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인들을 외면해서는 안되고 더 이상 그들이 생겨나게 해서도 안됩니다. 숨가쁜 청춘이 외치는 절규를 담은 영화 거인이었습니다. 영화를 수다로 만나는 시간, 영화보다 수다였습니다.